청년이 혁명의 이상에서 독재자로 변모했을까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혁명에 숭고한 이상을 그 누구보다 열렬히 외치던 한 순수한 청년이 어떻게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피해 공포 정치를 설계한 냉혹한 독재자로 변모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프랑스 혁명의 경랑 속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비극적인 변신을 겪었던 한 인물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바로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 역사가 청렴결백한 자라 불렀던 그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18세기 후반, 유럽 대륙을 뒤흔든 프랑스 혁명은 인류에게 자유와 평등, 박애라는 위대한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억압받던 민중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고, 그 중심에는 뜨거운 이상을 품은 젊은 지식인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로베스피에르는 단연 돋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의를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변호사였으며 부패한 구체제를 타파하고 진정한 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열망으로 가득 찬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연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의 강직함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별처럼 그는 혁명의 횃불을 들고 앞장섰던 것이죠. 당시 프랑스는 극심한 불평등과 절대 왕정의 폭정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특권층은 호의호식했지만 대다수 민중은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였죠. 이런 배경 속에서 로베스피에르는 기존 질서에 대한 불의를 뿌리 뽑고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왕정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미덕의 공화국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사람이 도덕적이고 올바른 삶을 영위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혁명이란 단순히 권력을 쟁취하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성을 회복하고 사회를 정화하는 숭고한 과정이라고 굳게 믿었죠. 그의 눈에는 타협 없는 순수함과 확고한 신념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혁명의 순수한 이상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던 인물이 어째서 피로 물든 공포의 시대를 열게 되었을까요? 인간의 선한 의지와 숭고한 이상이 극단적인 상황과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 어떻게 광기로 변질될 수 있는지 그 복잡다단한 과정을 우리는 로베스피에르의 삶을 통해 추적해 볼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우리 안에 잠재된 어두운 면과 사회가 지닌 위험한 단면을 통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과연 한 인간의 정신은 어디까지 변모할 수 있으며 권력의 달콤한 유혹은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우리에게 깊은 지적 호기심과 함께 인간 본성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제 로베스피에르의 파란만장한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이야기는 과거의 기록을 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이자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혁명의 순수성을 굳게 믿었던 로베스피에르라는 인물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았죠. 과연 그 숭고한 이상이 어떻게 피로 물든 공포의 시대를 열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먼저 혁명의 열기가 막 피어오르던 18세기 말 프랑스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당시 프랑스 사회는 오랜 봉건적 모순과 특권층의 사치로 인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아라스 출신의 젊은 변호사 막시밀리앙 드 로베스피에르가 삼부의 대표로 파리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는 파리 시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인물이었지만 곧 그의 이름은 혁명의 상징처럼 떠오르게 되죠. 로베스피에르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초라한 외모를 지녔지만 불의를 참지 못하는 강직한 성품과 가난한 이웃들을 향한 깊은 연민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부패한 귀족과 성직자들의 특권에 맞서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형제를 나눌 수 있는 이상적인 공화국을 꿈꿨습니다. 그의 연설은 언제나 격정적이었고 논리적이면서도 뜨거운 진정성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는 부유한 배경이나 유려한 언변으로 주목받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확고한 신념과 청렴함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파리의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자주 회자되었고, 사람들은 그에게서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이 함락되던 날, 파리 시민들은 그야말로 환희에 젖어들었죠. 자유의 깃발이 나부끼고 평등과 박애라는 숭고한 가치가 온 프랑스를 뒤덮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감이 넘쳐흘렀습니다. 로베스피에르 역시 이 열기 속에서 혁명의 이상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 굳게 믿었을 겁니다. 그는 혁명이란 단순히 낡은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도덕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위대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초기 행보는 이러한 순수한 이상주의자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죠. 하지만 혁명의 뜨거운 열기가 언제까지나 이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낙관적인 분위기는 점차 사라지고 혁명의 파도는 예상치 못한 경랑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1793년 1월, 프랑스 혁명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엄청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루이 16세 국왕의 처형이었죠. 시민들의 손으로 왕이 단두대에 오르는 모습은 유럽의 모든 군주국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곧 프랑스에 대한 유럽 열강들의 대대적인 압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은 혁명 프랑스를 향해 무시무시한 동맹을 결성하고 프랑스의 국경은 사방에서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내부 상황도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혁명 정부 내에서는 온건 공화파인 지롱드파와 급진 공화파인 자코뱅파 사이의 극심한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죠. 서로를 향한 비난과 불신은 날마다 깊어졌고 파리 거리에서는 시민들조차 어느 편에 서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혁명의 이상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이제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하는 복잡한 양상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로베스피에르는 점점 더 강경하고 단호한 노선을 택하게 됩니다. 그는 혁명의 순수성을 지키고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비록 그 길이 피와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말이죠. 파리 시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혁명의 미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파리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혁명의 앞날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던 그때 로베스피에르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혁명을 지켜내기 위한 유일한 길은 철저한 단호함뿐이라고 확신했던 거죠. 혁명의 이상을 수호한다는 굳건한 신념 아래 로베스피에르는 공안위원회를 장악하며 프랑스의 운명을 짊어진 강력한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의 손아귀에 실로 막강한 권력이 쥐어진 순간이었죠. 그는 프랑스를 미덕의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순수하고 청렴한 시민들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이상적인 사회를 꿈꿨던 겁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너무나도 냉혹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이 미덕의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적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의 눈에 비친 반혁명 세력은 왕당파는 물론 혁명에 미온적이거나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든 이들이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미덕 없는 공포는 치명적이고 공포 없는 미덕은 무력하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미덕과 공포가 함께해야만 진정한 혁명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의 이 신념은 곧 피바람을 몰고 오게 됩니다. 공안위원회는 혁명의 안정을 명분으로 삼아 반혁명 혐의를 받는 이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가혹하리만큼 빠르고 간결했죠. 정식 재판 절차도 없이 심지어는 변호사의 도움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저 혁명의 적이라는 낙인만 찍히면 누구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파리의 거리에는 매일같이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단두대가 설치된 혁명광장은 피로 물들었고 사람들은 언제 자신에게 칼날이 향할지 몰라 두려움에 떨었죠. 시민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며
작은 말실수 하나가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혁명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 무자비한 처형은 그야말로 피해 공포 정치, 즉 테르미도르 반동 이전의 광기 어린 시대를 열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의 눈에 비친 혁명은 오직 순수하고 절대적인 미덕으로만 존재해야 했습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섞이면 혁명의 정신이 오염된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타협도 용납하지 않았고 자신의 이상을 위해서는 수많은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미덕을 외치던 그의 입에서 나온 명령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혁명의 깃발 아래 피어났던 자유와 평등의 이상은 이제는 공포와 숙청의 도구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냉철하고 엄숙했던 공안위원회의 회의실에서는 매일같이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었고 파리의 길거리에는 혁명재판소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죠. 로베스피에르는 혁명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지만 과연 그가 꿈꾸던 미덕의 공화국 피와 희생 위에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혁명의 불꽃은 이제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거대한 불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혁명의 불꽃은 이제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거대한 불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맹렬한 불길은 결국 혁명의 가장 열렬한 수호자를 자처했던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 자신을 향해 되돌아왔죠. 그의 손에서 시작된 공포정치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혁명의 순수성을 지키고 반혁명 세력을 뿌리 뽑는다는 명분 아래 그의 칼날은 이제 한때 같은 이상을 공유했던 동료들에게까지 무자비하게 향했습니다. 사소한 불평이나 혁명에 대한 작은 의심의 그림자만 비춰도 사람들은 가차없이 반역자로 낙인 찍혔고 그들의 운명은 단두대 앞에서 비참하게 결정되었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며 서로를 감시해야 했고 누구도 자신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숨막히는 불안감이 도시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자신이 꿈꾸던 미덕의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 이러한 모든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굳건했던 이상은 점점 더 피로 얼룩진 광기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끝없이 이어지는 숙청은 혁명 내부에도 깊은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공포가 만연한 시대에 혁명 정부의 고위 인사들조차 언제 자신이 다음 희생양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를 향한 불만과 반감은 수면 아래에서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고 로베스피에르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밤마다 그는 어두운 서재에 홀로 앉아 자신이 걷고 있는 이 피투성이의 길이 과연 진정으로 혁명의 이상을 실현하는 길인지 아니면 순수성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밀어붙였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애썼죠. 그리고 마침내 1794년 7월 혁명력으로 테르미도르 9일, 이른바 테르미도르 반동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폭풍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가 수많은 동료들을 반역자로 몰아 단두대로 보냈던 바로 그 혁명재판소에서 이제 그 자신이 체포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대세는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군인들에게 붙잡혀 거리로 끌려나오는 로베스피에르를 향해 한때 그를 혁명의 영웅으로 열렬히 추앙했던 파리 시민들은 이제 차가운 야유와 함께 돌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이상을 품었던 지도자가 아닌 피에 굶주린 잔혹한 독재자의 모습만이 비쳤을 테죠. 결국 그는 자신이 그토록 맹렬히 비난하고 처형했던 왕과 귀족들처럼 단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과연 무슨 말을 하려 했을까요? 아마도 혁명의 이상, 미덕의 공화국에 대한 마지막 항변이었거나 자신이 옳았다는 절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려던 그 모든 말은 단두대의 거대한 칼날이 떨어지는 끔찍한 소리에 영원히 묻혀버렸고 혁명의 이름으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그의 생명 또한 그렇게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순수한 이상을 품었던 한 청년이 절대 권력과 극단적인 광기에 잠식되어 파멸에 이르는 비극적인 변신은 이처럼 아이러니하고 허무하게 완성되었던 것이죠. 혁명의 이상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씁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로베스피에르의 이야기는 단순히 프랑스 혁명이라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선의와 숭고한 이상이 극단적인 이념,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 그리고 외부의 위협이라는 요소들과 결합될 때 얼마나 끔찍한 괴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하고도 강력한 경고입니다. 한 개인의 선택이 어떻게 집단적 광기와 만나 거대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의를 외치던 목소리가 어떻게 폭력과 억압의 정당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상을 내세운 권력이 폭주하고 이념의 함정에 빠져 인간성이 파괴되는 암울한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곤 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착한 사람의 변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함께 숙고의 여운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